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편 아닌 듯 한편 같은 두 분의 정치 토크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3부 마치면서 뜬금없이 스님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드렸죠. 떠하셨을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상당히 다이내믹하고 변화스러운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고 있는 이 정치의 움직임, 소위 말해서 대통합, 통합 이런 이야기가 정말 통합인가요? 통합이라고 하면 서로 뿌리가 다른 나무나 아니면 서로 다른 동물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 통합의 문제일 것 같은데 원래 같은 뿌리에 있던 사람들이 잠시 떨어져 나왔다가 다시 붙여놓는 것을 대통합이라고 한다? 이거는 접합수술이죠. 접합학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하느님 하기도 그렇고 아이고 부처님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제 조금 그 중도 보수 이 문제는 뒤에 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떠나시면서 조혜진 전 의원하고도 지금 인터뷰를 했었는데, 바른정당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해라. 그리고 이 보수를 방어를 해라. 이런 아마 어떤 메시지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재호 늘푸른 한국당 대표도 한국당 복당을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한 측근이 우리도 인용문 열겠습니다. 우리도 5년을 집권했는데 정보가 없겠느냐. 인용문 닫습니다. 인용문 열고 노무현 정부 때의 각종 의혹은 현 정부 핵심 세력과 이어진다. 인용문 닫습니다. 인용문 열겠습니다. 현 정부의 정치 보복이 계속될 경우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인용문 닫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정도원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청취자분들 알고 계실 건데 지금 보수의 대통합, 통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한 실드치기인가 어떻게 보세요? 보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이죠. 네. 대한민국 보수가 국정농단에 번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 당을 탈당하지 어디를 간다고요? 네. 이 사람들은 행동됩니까? 저는 부끄럽게 짝이 없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디 당을 탈당해서 어디를 가라고 그래서 그 말 듣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많이 듣습니다 지금. 아니 그 말 누가 그래요? 지금 조혜진 의원도 아니, 네, 탈당해서 가시던데요. 그거는 예. 그분들은 일찌감치 자유한국당으로 가기로 돼 있던 분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대로 움직인다고 얘기하면은 이건 예. 정말로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거죠.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 그러면은 그렇게 가서 자유한국당으로 갔습니다. 예. 그럼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예. 사수하는 것이 예. 보수 정당의 가치입니까? 예. 이게 뭐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예. 이걸 논평을 할 텐데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보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착반하장이죠. 노단일 교수님. 네. 조폭 조직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들으면서 예.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주문한 것이 예. 자신에게 향하는 검찰 깔 것들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가지고 네. 힘을 길러서 좀 막아달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예. 예. 그런데 어차피 바른정당에 있는 분들도 이명박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이 많다면 예. 그 문제 가지고 얼마든지 연대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한 곳에 모여야 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렇고 그리고 모여난다고 힘이 생기나요? 기본적으로 어떤 명분 정치에서는 네. 명분이 있어야 정말로 힘이 생기는 것이지 네. 사람 많이 모아놓는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건 아닌 거죠. 예. 기본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을 실정법으로 불법을 저지른 게 증거가 나온다. 네. 그런데 원내 일당이 또 자유한국당이 원내 일당이 됐다고 만약 가정하면 예. 거기서 무슨 목리를 부리겠습니까? 어떻게? 예. 이명박 대통령 구속하면 안 된다? 예. 이거 좀 앞선 얘기 어쨌든 가정하면 그렇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럴수록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그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절연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 탄핵시키고 더더구나 무슨 출당시키고 했는데 예. 이명박 대통령이 명백하게 어떤 그 범죄 혐의에 나오고 그래서 가정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예. 얘기지만 그런데 어떻게 그걸
방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뭐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예를 들자면 뭐 다른 명분을 찾아가지고 네. 뭐 통합하거나 네. 우리 내년 선거 때문에 함께 모입니다 하는 거야 뭐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런 말을 안 하지만 네. 다 아는 얘기고 예. 다 뭐 평론가 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뭐 지역 조직이 와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좀 초조하다 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뭐 이명박 대통령을 뭐 좀 방어해 주기 위해서 모인다? 뭐 대통령이 지금 생각을 잘못해도 참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는. 본인이 떳떳하다. 아무런 불법을 저지른 게 없다. 그러면 초조해할 이유도 없고 통합을 해서 나를 보호해달라 얘기할 이유도 예. 없는 겁니다. 예. 예. 우리가 흔히 말해서 네. 지금 비리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예. 정치 세력이 움직인다고 얘기하면은요.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끝난 겁니다. 예. 저는 이거는 착각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발언이에요. 거기다가 보수라고 하는 이름을 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일종의 프레임 전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마치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는 괜찮죠. 내 뒤에는 보수가 있어. 내가 보수의 전상이야. 네. 나를 때리는 거는 보수를 때리는 거야. 예. 보수야 굴기하라. 이거는 1970년대 80년대 논리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어느 수준인데 이런 논리에 따라서 조혜진 전 의원요. 그런 분들은 많을지 몰라요. 현역 의원도 아니고 그런 분들은 원외위원장이라든가 뭐 있겠죠. 그런 명분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키는 것처럼 있겠으나 그것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가가지고 그러면 자유한국당 가서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앞장서 가지고 자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검찰의 칼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전부 다 나가자. 누가 나가요? 지 혼자 나가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만 한 얘기란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주제를 다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부분으로 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21일 끝장 토론을 통해서 당의 진로를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21일이 결국은 하나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전환점이냐? 유승민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중도 보수 대통합에 있어서 바른정당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호남 의원들을 설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호남 의원들하고 한번 부딪힐 것인가, 상당한 내용이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오늘 회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용표 열겠습니다. 인용문 열겠습니다. 유 대표는 경제학자로 저는 벤처기업가로 시작했다. 인용문 닫겠습니다. 함께 새로운 계획의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 깊은 논의와 협력을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인용문 닫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상당히 긴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견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지 대화해보고 싶다. 인용문 닫겠습니다. 결국 유승민 대표의 머릿속은 현 정부의 실정이지 안철수 대표의 대보수 통합, 중도 보수 통합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의 발언을 좀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네. 국민의당에 상당히 가까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말 그대로 들으면은. 예. 그러니까 기존의 양대 정당의 폐해를 우리는 알고 있고 네. 이명박 정부의 도울 거는 돕지만은 잘못된 것은 같이 바로잡자. 어떤 방식으로 자유한국당은 다른 방식으로. 네. 지금 그거 얘기는 국민의당도 그 노선을 견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도를 가치로 해가지고 중도 보수와 중도 계획이 함께 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로 긍정이 들리는데 이거는 오늘 얘기고 또 내일 되면 말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큰 중요한 거는 예. 중도 보수 대통합은 이미 끝나갔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그건 한 것이고 만약에 국민의당의 끝장 토론에서 중도의 외연을 넓히자라고 하는데 반대하는 의원은 없어요. 네. 국민의당에서 반대하면 제3당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호남의 문제, 대북 문제, 아주 핵심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설득하고 어느 정도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나 연대를 가는데 만약에 몇몇 의원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탈당해서 또 다른 정당 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는 거죠. 네. 만약에 제가 호남 출신인데 호남의 재선 의원을 칩시다. 예를 들어서 네. 저는 바른정당은 어떤 경우도 안 된다. 우리끼리만 가자. 해서 당연히 통합을 해요.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탈당해서 민주당 가면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수하더라도 중도의 외연을 넓히고 예. 지금의 국민의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저는 반대할 의원이 몇 명이 되겠느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노선희 교수님. 막상 예.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말씀 주십시오. 질문을 들어야 답을 하죠. 예. 아닙니다. 박상민 교수님 하시는 말씀. 예, 박상민 교수님 이제 우리 국민의당이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우리 국민의당이야. 이제 그런 예. 저기 말씀인데. 말하다가 싫어지는 겁니다. 이건 농담입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의 존재 의미를 저는 박상민 교수님과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예. 반드시 어떤 거대 양당제로 돌아가는 건 막아야 한다는 건 분명히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치사에서 예. 지금과 같은 정치 체제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제, 소선거구제 이렇게 오래됐는데 예. 그제에서 제3당이 살아남은 예가 사실 없습니다. 네. 예. 더구나 이제 교섭단체를 상실한 정당이 살아남을 수 없고요. 네. 분명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국 유승민 대표도 만약에 그 국민의당과 함께 한다면 네. 뭐 평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당대당 통합이라는 명분을 줄지도 모르지만 네. 결국은 개별적으로 뭐 거기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유승민 대표가 이렇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원칙과 명문인 통합이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예. 그러면서 국민의당 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그 뒤에 말이 또 중요합니다. 자유한국당 쪽 창구, 예. 국민의당 쪽 창구를 모두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아까 박 교수님도 동의하시고 저도 얘기한 것처럼 네. 유승민 대표는 지금 조금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좀 마음은 어디 자유한국당에서 나를 좀 뭐 예를 들어서 당대당 통합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예. 좀 꽃가마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좀 길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문이라도 열어서 빗자루로 좀 길을 좀 쓸어주면 참 좋겠는데 네. 지금 만나지도 않는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예. 참 그건 아쉽고 예. 그렇다고 좀 마음을 속내를 이렇게 얘기하자니 지금 본인이 홍 대표가 홀대하는 데 대해서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하고 선뜻 손잡기도 참 어렵고 네. 예,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고 싶은데 거기서 선뜻 명분을 만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예. 그게 지금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같은 뭐 중도 보수 통합을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얘기해도 네. 이것도 동상이몽입니다. 지금. 예. 예. 그 우주 빅뱅을 이야기할 때 최초의 우주에서 하나의 빅뱅이 발생하게 되면 각 행성들이 생기면서 상당히 높은 열을 유지하다가 이게 이제 식기 시작하면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용해서 하나의 행성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지금 보수라고 하는 것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완전히 빅뱅을 일으켜버린 셈이거든요. 다 터져버렸단 말입니다. 각각이 바른정당이 만들어지고 자유한국당이 만들어지고 국민의당이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열기가 좀 식으니까 유한 통합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반 사람으로서의 질문이 이런 게 생깁니다. 왜 그렇게 대권에 연연해 하는 분들이라면 덕이 모자라나. 무슨 말씀이냐면 왜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유승민 대표가 그렇게 덕이 많았으면 대권을 꿈꿀 만큼 큰 그릇이라면 의원들을 말리고 설득하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을 건데 왜 그게 먹히지 않았으며 안철수 대표 또한 왜 호남 의원들과 독일 가서 그런 말싸움을 또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대권을 꿈꾸는 분들의 어떤 덕 이런 측면에 상당히 취약점을 노출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치 지도자의 덕 얘기하면은 저도 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예. 이 덕은요. 예. 정치인의 품격 중에서 제일 높은 가치입니다. 예. 이 경지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덕망이 있는 정치인을 찾아보면 한참 고민을 해야 할 정도로 격동의 세월 그리고 이렇게 분열과 갈등의 세월에 덕망 있는 정치인이 큰 뜻을 펴기 어렵습니다. 예. 칼싸움 잘하고 예. 세류에 금방 편성하고 예. 엎어치기 잘하고 이런 정치인들이 커왔던 것이 현실이고 예. 우리 현대 정치사의 비극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익숙해 있습니다. 예. 우리도 지금 통합 얘기하고도 그런 거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상도 전라도 싸움을 가더라. 예. 기호 1번 2번 싸움을 가더라. 예. 그 안에 무슨 덕망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고 예. 정치가 있고 철학이 있는 거 이거는 예.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거제도를 바꾸면 되지 않느냐. 선거제도 바꾸는데 여야가 동의합니까? 예. 안 합니다. 개헌도 지금 안 될지 모릅니다. 예.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정치 지도자의 특성 또는 그 위에 있는 그 윤리 예. 이런 거 뭐 얘기하기에는 참 저는 할 말은 많습니다만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예. 노선희 교수님. 곽수종 박사님 말씀은 이게 어떤 때 들어보면 이제 법사님 말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이 상당히 차원이 높은 그런 질문이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대표가 지금이라도 내가 뭐가 되겠다 이런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네. 정말 말 그대로 중도 보수 통합 어떤 또 제3정당의 존재 의미 예. 뭐 중도의 어떤 그 분명한 어떤 노선을 가진 정당 만들겠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역사적으로 봐도 본인들이 어떤 걸 하려고 했던 거 말고 네. 본인들의 어떤 그 야망을 완전히 내려놓고서 네. 어떤 이
다른 세력 간에 예. 접착제 역할을 한 예. 그러면서 어떤 큰 뜻을 이루어간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죠. 사카모토 료마 얘기하면서. 예. 그러면 저 사람 뭐 또 그 대립한 두 번 그걸 뭐 앙숙을 관계를 청산해내고서 결국 메이지 유신을 여는 발판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인데 예.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내가 뭐가 되겠다 했으면 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었죠. 사실은. 예. 자신을 완전히 버린 다음에 물론 뭐 암살 당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떻게 될지 예. 뭐 할 수 없지만 자신이 뭔가 되겠다는 걸 완전히 내려놓고서 네. 어떤 그야말로 본인이 추구하는 정책 이상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으로 가면 네. 전 지금이라도 안철수의 새 정치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뭐 개혁 보수의 어떤 유승민의 어떤 야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자기가 거기서 그걸 만들어낸 다음에 뭐가 되겠다.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순간 절대 그 새 정치도 개혁 보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해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화제를 돌려서 이제 드디어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몇 가지 이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고 두 번째는 전병헌 정무수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여권은 임명 강행 의지 보이고 있고 정의당 쪽에서는 데스리스트에서 죽음의 명단에서 아마 뺀 것 같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임명하리라고 봅니다. 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네. 초기 내각 더 지체하면은요. 예. 문재인 정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올 연말 내년 초 정말 어렵습니다. 네. 지금 마무리 수순이거든요. 예. 세팅 빨리 해야 됩니다. 시기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민주당 안에서는 전폭적으로 이만하면은 해명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정의당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도 당론은 반대입니다만은 예. 산자위의 위원들은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때문에 전체위에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은 못했습니다만은 네.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러면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노설 교수님, 국민들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뭐 어디 여론조사를 보니까 예. 오차 범위 내에서 예. 뭐 임명해도 좋겠다는 그런 게 조금 우세하더라고요. 예.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차 범위 내니까 예. 그야말로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저도 지난번 처음 우리 얘기할 때 있습니다만 예. 불법은 분명히 없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한 것이 뭐 편법이다 아니다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편법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뭐 그것을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예. 뭐 결정적으로 이번 도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문제가 이제 결국 본인이 옛날에 했던 말이 결국 본인의 발목을 잡은 것이니까 예. 그분은 이제 뭐 장관이 된다면 네. 뭐 그야말로 뭐 새로운 어떤 면모를 보일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예. 뭐 저도 뭐 임명할 것으로 봅니다. 예. 임명할 것으로 보고요. 더더구나 예를 들자면 뭐 다른 과거에 문제 있었던 낙마를 시켰던 어떤 그 뭐라든지 자진사퇴했던 경우처럼 예. 결정적으로 국민의 어떤 뭐 도덕선을 자극할 만한 예. 그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예. 임명 저는 뭐 할 것이라고 보고 네. 뭐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 국회 유구한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 불패. 예. 이번에도 뭐 그 신화는 깨지지 않을 겁니다. 예. 의원 불패가 왜 그 신화가 깨지지 않는 겁니까, 박사님? 우선 팔이 안으로 굽는 자연의 이치 또는 생체의 이치하고 비슷한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죠. 예. 국회의원들까지도 이데 뭐 비판받을 대목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지를 달고 활동을 하면서 예. 비교적 자신의 진로를 관리를 합니다. 예.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2000년 이후에 예.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관리를 나름대로 합니다. 그 실패한 의원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예. 대체적으로 자신의 관리를 많이 하고 예. 또 설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대응도 예. 미리 준비해 놓기 때문에 예. 의원들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예. 또 언론이 감시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예. 예.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기 때문에 예. 밖에 언론에 그러니까 카메라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행동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비교적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잘 거의 뭐 100% 통과하고 있다. 그런데 예. 이거 같은 지금 홍종학 후보자는 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 이후에는 사실 잘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마저도 이번에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정면 인터뷰 두 번째에서 하성수 변호사 세금 도둑 잡아라 시민단체 공동대표로 계신 하성수 변호사가 국회 원내대표가 월 카드로 쓰는 액이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국회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특수활동비 엄청난 규모가 있고요.
국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에 누군가 칼을 대려고 하면 공동적으로 전선을 만들어서 여야 불문하고 그 적폐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라는 내용을 듣고 보면 방금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앞으로 장관 하려고 그러면 국회의원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예, 의원 불패를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아까 방송을 들으면서 오다가 들었는데 네.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적폐청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예. 적폐청산을 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예.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네. 하나만 그 부분 예를 들자면 네. 지금 특수활동비 뭐 줄여서 특활비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특활비를 그렇게 썼다. 홍준표 대표를 했잖아요. 지금 예. 특활비가 좀 남아서 입구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 예. 입구만 수사하고 있지만 분명히 출구로 수사할 것이다. 예. 출구로 수사하면 의원들 문제될 것이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분명히 여야 의원 5명을 지금 특활비 그랬죠. 국정원이 특활비에서 돈을 예. 준 것이 있어서 수사 중이다. 이게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또 이제 의원들도 분명히 문제 될 겁니다. 더구나 이제 그 얘기 아까 이제 그쪽에서 홍준표 대표의 경우도 과거 원내대표 시절 특활비 예. 일종의 횡령이죠. 그거는 예. 정치활동에 쓰라는 건데 특수활동이라고 해서 뭐 집에 갖다 준 게 특수활동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도 생각이 된다면 예. 자 그렇게 해서 뭐 탈탈 털자 이겁니다. 다. 예. 그러면 이것이 미래의 구조 계획하고 연결이 안 되면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게 그야말로 왜 우리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적폐청산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그 말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적폐청산 누구 수사해서 처벌하자는 게 아니고 네. 잘못된 구조 개혁하자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 그렇다면 네. 지금 이제 관심은 탈탈 털기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제도적으로. 네, 그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년 예산 보세요. 이제 또 뻔합니다. 이거 그대로 갑니다. 네. 별 차이 없어요. 뭐 지금 12월 이제 2일이면 벌써 그냥 자동 부의되는 상황이 돼버리지 네. 않습니까? 예. 지금부터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이제 예산 보고 있는데 그 예산 그게 안 됩니다. 예. 보지도 못하고 사실은 예. 자기들 민원 쪽지 예산 넣기 바쁘지 국회의원들이 그거 다 감시하고 여기에 특활비가 얼마 들어있냐 뭐야 하는 거 예. 숨어있는 예산까지 특활비 나와 있는 것도 제대로 감시 못하는데 예. 그런 개혁이 연결이 안 되면 적폐청산 수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짧게. 동의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 적폐청산에 반대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적폐청산이 아니라 청산 이후에 제도화시켜서 아예 이번 기회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자라고 하는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짧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많이 드리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동상이몽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